아놀드예요. 오늘은 네덜란드에 있는 인체박물관에 왔습니다. 보세요. 이것은 세계 최초 생체공학 인간 피부입니다. 2011년 네덜란드 과학자들은 우유의 거미줄 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염소를 만든 다음 그 재료를 인간의 피부로 바꿨습니다. 이 피부는 강철보다 15배나 더 강합니다. 그리고 5.569경 총알도 막을 수 있죠. 실험은 곧 끝났지만 비밀리에 계속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방탄 피부 테스트에 자원봉사를 했어요. 우와, 아직 살아있는 거죠? 성공적인 결과네요. 그런데 결과에 매우 만족해 보이지만 저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해요. 유탄 발사기는 배럴에서 초당 120m의 속도로 유탄을 발사하죠. 50cm의 강철 갑옷도 뚫을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진지한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플로렌으로 만든 피부요.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물질인 탄소의 동소체입니다. 가장 강한 강철보다 200배 더 강하다고 해요. 축하해요, 아놀드. 당신의 플로린 피부는 로켓 수류탄도 견딜 수 있어요. 뇌까지 멀쩡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충격에 말랑한 젤리처럼 되었네요. 다행히도 여긴 최고의 실험실이에요. 맞아요. 도망칠 절호의 기회예요. 무기도 당신을 해칠 수 없잖아요. 사실 목도 졸릴 수 없어요. 차에 치여도 다치지 않을 거고요. 하지만 몸의 힘은 역시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네요. 그 대신 아놀드답게 겁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문제는 남은 생을 영원히 숨어 다녀야 해요. 슈퍼 피부를 가진 걸 들키지 말고요. 잠깐, 뭐죠? 그래요, 아놀드. 관심을 위해선 뭐든지 하네요. 뭐 자기 선택이죠. 그나저나 이야기가 좋은 쪽으로 흘릴 것 같진 않아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다고요. 정말 그 피부를 뚫을 무기가 없다고 생각했나요? 스파이더맨이 되고 싶은 건가요? 멋진 건 알겠는데 제발 거미한테 물릴 거라고는 하지 마세요. 검은 과부 거미. 비단뱀의 독보다 15배나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 걸 다행인 줄 아세요. 큰일 날 거예요. 잠깐, 아놀드. 방금 거미를 삼킨 거예요? 식도를 통해 위로 가는 경로는 바닥에 염산이 고인 가파른 물 미끄럼틀과 같아요. 그리고 그 산은 거미의 독을 쉽게 중화시키죠. 물 한 컵으로 거미를 씻어내려면 단 2초 만에 위장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액체가 없으면 낙하하는데 9초가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물 수 있는 시간이 많죠. 준비하세요. 검은 과부 거미의 독에는 신경독인 에이라트로톡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렸을 때 독이 신경세포 수용체에 달라붙어 칼슘 유입을 일으키고 경련과 마비를 일으키는 호르몬을 방출해요. 아놀드, 당신은 슈퍼파워를 원한다고 했었죠? 이제 당신의 복근은 망치도 견딜 수 있어요. 4시간 동안 넘치는 힘은요? 아니면 팽창되는 눈은 어때요? 왜인지 슈퍼 빌런 아놀드에 더 가까워 보이네요. 왜 그래요? 거미 먹은 걸 후회하나요? 환각을 이용해서 다른 옵션도 살펴보자고요. 여긴 아놀드. 이번엔 6눈 모래 거미에게 물렸습니다. 그 독은 내부 출혈과 조직 괴사를 일으켜요. 그리고 해독제가 없대요. 이번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예요. 기네스북에 따르면 브라질 방황거미. 대부분 물리면 심장마비로 이어집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올게요. 다행히도 검은 과부거미에 물려서 죽은 어른은 5% 뿐이에요. 가장 끔찍한 고통에 12에서 48시간 후에 독의 효과가 멈춘다고 해요. 아놀드, 안 돼. 그만. 그건 그냥 순진한 집거미였어요. 독은 없을 텐데. 정말 아름답고 큰 야채네요. 잠깐, 가게에서 먹으면 어떡해요? 그 야채들은 GMO, 유전자 변형 야채예요. 이 토마토엔 누의 유전자가 들어있고 당신의 평범한 일상 오이는 유전적 관점에서 인간과 40%나 유사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GMO는 무섭지 않아요. 제가 보여줄게요.
당신을 유전자 변형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인간에게 이런 실험은 허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2018년 2명의 유전자 변형 아기가 중국에서 태어났었죠. 그들은 HIV에 대한 면역성을 갖도록 프로그램되었어요. 여긴 펜타곤의 극한 극비 연구소예요. 주로 GMO 군인을 생산하는 장소죠. 크리스퍼 캐스9은 한 유기체의 DNA를 다른 유기체의 DNA에 이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일반 물고기에 생물 발광 해파리의 유전자를 이식해서 글로우피쉬가 되었고, 야채는 더 오래 저장되고 나은 맛을 위해 변형되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아놀드? 키가 크고 싶나요? 마이클 조던의 유전자를 줄게요. 그리고 땀 유전자를 조작해서 냄새도 안 나게 할 거예요. 준비됐나요? 아놀드 2.0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땀이 나지 않아서 드디어 사람들이 옆에 앉기 시작하고, 이웃 할머니도 키 작은 빨간 머리라고 더 이상 놀리지 않아요. 그냥 빨간 머리 멍청이라고 하죠. 네, 유전자 조작은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이건 미래예요. 만들어진 GMO 아기들도 곧 생길 거예요. 범죄자에게서 범죄 유전자를 제거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진화의 새로운 혁명이에요. 잘 자요, 아놀드 2.0. 잠깐, 무슨 일인가요? 아놀드, 실험실에서 주사기들을 훔쳐온 거예요? 네? 향기가 나기 위해서 딸기 유전자를 주입한다고요? 완벽한 엉덩이를 위한 코기 유전자요? 하지 말아요, 아놀드. 멈춰요. 세상에, 이제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틀렸네요. 유전자 조작은 위험해요. 유기체뿐만 아니라 도시 전체에게도요. 피자 배달은 잘린 건가요? 머리가 2개라면 어떨지 상상해봐요. 지금보다 훨씬 유명할 거고 더 재밌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2배로 똑똑해져서 드디어 자전거를 제대로 탈 수도 있고요. 봐요, 포스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서커스 주인인가요? 세상에, 방금 사자가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삼켰어요. 저런,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나봐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은 어떻게 하죠? 오!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코브가 살아있는 2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곤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에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무슨 일이에요? 맥도날드에서 잘렸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모두에게 잘하는 게 하나 정도는 있어요. 예를 들자면 57분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아 기네스북에 기재된 중국인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어디로 간 거죠? 아놀드! 에? 기록을 깼다고요? 어떡해요? 눈꺼풀에 접착제를 붙였어요? 정말 위험한 짓이었어요. 눈을 깜빡거림으로써 눈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눈물샘에는 항체, 리조자임, 그리고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아놀드의 능력을 칭찬할 수 없어요. 공기에 떠다니는 미세한 입자가 눈 속에 들어가 표면에 상처를 낼 거예요. 게다가 눈을 깜빡이지 않을수록 더 깜빡이고 싶어질 거예요. 아놀드, 비밀 하나 알려줄게요. 눈을 깜빡이는 데에는 다른 기능도 있어요. 눈으로 본 정보를 뇌에 전달하고 집중력을 재설정시키죠. 그 말은 더 재미있는 걸 볼 때는 눈을 덜 깜빡이게 된다는 거예요. 차분한 느낌의 무엇인가로 주의를 돌려보세요. 네, 그렇죠. 흑백 영화면 완벽하겠어요. 눈물에는 3가지 종류가 있어요. 반사, 감정, 그리고 기본 눈물이죠. 눈이 건조해지면 눈물샘이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 영화 참 괜찮네요. 오우, 저런. 영화에 핵폭발 장면이 나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아놀드, 기분이 어때요? 밝은 빛은 눈에 해롭게 작용해요. 결막염의 징후이죠. 제대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약 설명서를 읽을 때 조심해요, 아놀드. 5+의 시력으로는 가까이 있는 걸 읽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하지만 5-의 근시라면 멀리 있는 물체를 보는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숙녀분들 진정하세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요. 아놀드, 일어나요. 약국 경비원에게 두들겨 맞고 모든 소지품을 분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비위생적인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는 말아요. 일어날 힘이 없다고요? 아데노바이러스 결막염의 증상과 딱 맞아떨어지는군요. 망막이 찢어지고 바이러스가 침투한 경우 발생하는 결막염이에요. 아놀드, 일어나요. 눈에 종기와 망막박리가 생기면 영구적으로 실명할 수도 있다고요. 후광이 보이나요? 다행이에요. 누군가가 구급차를 불렀나봐요. 왜 그래요, 아놀드? 아놀드, 귀신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그 옥수수 밭에 숨지 못해요. 그림이니까.
어젯밤에 재밌게 보냈나 본데요? 왠지 머리가 이 방처럼 어지러울 것 같아요.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아놀드, 설마 어젯밤에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되었을까요? 축하해요, 아놀드. 처음으로 알코올 중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새로운 경험에 따르는 불쾌한 결과고요. 아놀드, 친구와도 건배를 해볼까요? 오, 저런. 그래요, 어서 해결하세요. 오, 아놀드. 이 이벤트를 평생 기억하고 싶었나봐요. 적어도 나중에 친구들에게 할 이야기는 있겠어요. 보다시피 알코올 중독의 결과는 건강에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은행 계좌에도 피해를 줘요. 어제 엄청나게 관대했네요. 어제 파티의 왕이었어요. 치아는 다 있는 거죠? 기억 안 나요? 정말 안 난다고요? 잘 모르겠지만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시면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게 돼요. 결국 대가를 치렀네요. 그래요, 뭐라도 해봐요. 아스피린. 잠깐, 미리 채워둬야 했어요. 걱정 마요, 아놀드. 사실 이 모든 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은 놀라워요. 탈수 상태라면 몸에서 부족한 수분을 보충하면 되니까요. 자쿠지는 어떤가요? 어젯밤 이후에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겠지만 물은 필요해요. 숙취에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쉬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스필버그에게 전화해주세요. 새로운 조스 이야기가 탄생했어요. 뭐예요, 아놀드? 구급차를 부르나요? 아, 맛있는 피자로 힘을 재충전하기로 했군요. 하지만 한 가지를 잊었어요. 술 냄새. 간이 처리를 인수한 후 체내에 나타나는 에탄올의 부패 산물이죠. 그중 하나인 아세트산은 특히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먹고 자는 게 맞는 걸까요? 슬프게도 잠은 포기하는 게 좋아요. 알코올 섭취 후엔 손의 기능이 손상돼서 눈을 감는 즉시 공간 방향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를 갖지 않게 되고 깨진 데이터를 대뇌 피질로 전송하기 시작해요. 어지럼증에게 인사하세요. 불쌍해라. 저도 돕고 싶어져요. 한 가지 조언을 줄게요. 티를 마셔요. 담요를 덮고 따뜻하게 있으면 푹 잠이 들 거예요. 어떤 왕자가 나타나도 깨울 수 없을 정도로요. 제가 도움이 될 거라고 했죠? 그래요. 두 번째 생일을 축하할게요. 잊지 마세요, 아놀드. 잠깐의 행복 후에는 힘든 것들이 찾아오는걸요. 이 빨간 머리가 누군지는 알고 계시죠? 어서 브리토를 먹고 차고로 가자고요, 아놀드. 제가 발명한 사람 축소 기계를 보여줄게요. 브리토를 떨어뜨렸군요. 아놀드, 그거 정말 먹을 거예요? 오케이, 5초의 법칙은 음식이 바닥에 떨어져도 5초 이내에 집어먹으면 괜찮다고는 하지만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걸요. 아놀드, 왜 그러죠? 배가 아픈가요? 이참에 제 양자 축소기를 실험도 해보고 아놀드의 몸속에 직접 들어가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죠. 이 헬멧을 쓰면 아놀드의 의식을 작은 아놀드 복제판으로 연결할 수 있답니다. 먼저 속옷부터 벗어요. 그래야 목적지에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출발! 아주 영리한 촌충의 알이 들어있는 브리토를 먹었었군요. 아놀드, 이것 좀 봐요. 아놀드 몸속에 대도시를 만들어냈네요. 동물원까지 있어요. 동물원에 가볼까요? 마침 월요일이라 50% 할인해준답니다. 대박 사건! 여긴 병원성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의 동물원이에요. 정말 대단한 침입자들이군요. 스페인 독감, 전염병, 에볼라, 결핵, 돼지 및 조류 독감, 장티푸스, 천연두에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병원균이 모두 여기 있네요. 이거 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놈인 뾰족뾰족 보로나 바이러스도 있어요. 슬픈 말의 병이라고 부른다죠. 말, 양, 소, 토끼 등 기타 동물에 주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아놀드, 나라면 철장에 손을 갖다 대지 않을 거예요. 감염이 조현병을 유발한다고들 하더라고요. 아놀드,
기생충 때문에 배가 아픈 게 분명해요. 이거 봐요. 장속에는 고속도로를, 방광에는 워터파크를 짓고 있어요. 이 녀석들이 머릿속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라도 하면 당장 골로 갈 거예요. 머리가 엄청 작으니까요, 아놀드. 몸에서 이놈들을 쫓아낼 방법을 찾아야 해요. 빠를수록 더 좋고요. 이 판도라의 상자 같은 이 동물원의 모든 철장을 열면 이 촌충들을 추방시킬 수 있겠죠? 서둘러요, 아놀드. 이 촌충들이 뱃속에 사는 것보다는 에볼라로 며칠 고생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아놀드, 이제부터 육식동물처럼 날고기만 먹을 수 있어요. 아드레날린과 화가 얼마나 빨리 올라오는지 느껴지나요? 당연히 씹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치아는 날고기에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잘게 자르는 게 중요하죠. 고대 몽골 사람들처럼요. 사실 생고기로 만든 가장 유명한 요리인 스테이크 타르타르는 그들의 이름을 딴 거예요. 곡물, 야채, 과일이 없으면 몸의 연료인 포도당의 흐름이 멈추고 간은 신체의 에너지 요구에 지방 저장을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체중 감량이 시작되죠. 주당 최대 5kg. 그 사이 근육이 탈수되고 건조해집니다. 그래서 할리우드 연예인과 슈퍼모델이 고기 다이어트를 시작한 거예요. 혈액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심장병 위험도 높아지죠. 아미노산이 뱃속을 채울 거고 피부에 박테리아와 혼합되어 지저분한 채취를 유발할 거예요. 날고기에는 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와 같은 위험한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사, 구토 및 위장의 오래된 무거움으로 고통받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그런 음식에 적응하면 에너지와 체력이 급증하는 걸 느낄 겁니다. 테스토스테론과 비타민 D 수치가 증가하니까요. 브루스 리도 시합을 준비할 때 맛있고 신선한 고기 스무디를 마시는 걸 좋아했대요. 저희 조상들도 날고기를 먹곤 했어요. 하지만 불을 사용하면서 요리법이 영원히 바뀌었죠. 소화에 필요한 시간을 3분의 2로 줄였어요. 그래서 에너지 사용이 위장에서 뇌로 이동했고 이것이 인지혁명을 촉발했습니다. 인간은 더 추상적인 사고를 시작하면서 복잡한 언어를 개발했고 그 결과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먹어봐요, 아놀드. 어서요. 아시아와 유럽의 음식을 맛본 아놀드는 고국에서 더 외국적인 음식을 먹어보기로 했어요. 어서 앉아서 뭘 먼저 먹을 건지 골라봐요. 자, 어서요, 아놀드. 코카콜라 맛있다. 3톤짜리 코끼리도 베이비 코브라의 공격 한 번에 즉사합니다. 뱀의 위장에는 공기가 거의 없지만 물에 들어가면 최대 10시간까지 숨을 참을 수 있죠. 위액은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에 뱀을 소화합니다. 닭고기처럼요. 소화되지 못한 건 항문을 통해 지나가죠. 오, 봐요. 독이에요. 피에 접촉하지 않는다면 별일 없을 겁니다. 아니, 정말요. 하지만 궤양이나 상처에 독이 닿는 순간 즉시 효과가 나타나죠. 마비와 경련 후 15분 뒤면 죽는 거예요. 해독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개구리 들여준 사람 누구죠? 필로바테스 테리빌리스의 독 1g은 한 도시 전체의 인구를 다 죽일 수 있어요. 이 개구리가 있던 자리에 작은 생물이 지나가기만 해도 즉사할 거예요. 아놀드의 피부에도 독 한 방울이라도 묻으면 죽게 되는 거죠. 개구리는 뱃속에 들어가 30초 이내에 정신을 잃고 아놀드는 10분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죽게 되는 거죠.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으니 그만해도 돼요. 그리고 만약 전갈의 독이 필로바테스의 독에 더해진다면 독성이 12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영양분을 많이 받으면 뇌는 작동을 더 잘합니다. 혈액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아드레날린 한 방이면 심박수가 분당 220으로 증가하고 커피를 40잔 마시면 350까지 증가합니다. 자, 아놀드의 뇌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았는지 볼까요? 글쎄요. 대신 심장이 1초에 30만 번 뛰게 만들어보면 어떨까요? 소리의 속도 20배에 달하는 속도로 피가 정맥을 통해 흐르겠죠. 물론 모든 정맥과 혈관은 즉시 터질 것이고 심장은 한 번밖에 뛰지 못할 거예요. 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심장을 모터로 교체하고 피를 더 끈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슈퍼맨과 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신체의 모든 과정은 수천 배 빨라집니다. 아놀드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인 한때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균이가 있다면 구글보다도 성공적인 회사를 설립하거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을 개선하거나 인류의 평균 수명을 수백 년 연장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빨라진 신진대사 때문에 화장실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괜찮아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 정도의 압박을 최대 2시간밖에 버티지 못합니다. 꽝! 왜냐면 아놀드의 심장을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출 거거든요. 진정해요. 다 공부를 위한 거라고요. 심장은 시속 40km의 속도로 우리의 몸 전체에 피를 뿜어내 공급합니다. 혈관의 길이는 자그마치 10만 킬로미터가 넘고 이 혈관을 하나로 이으면 지구를 2바퀴나 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만! 아놀드, 그렇게 놀랐어요?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하는 데는 각각 0.4초가 걸립니다. 평균적인 사람 기준으로 심장이 쉬는 시간을 합쳐보면 20년 이상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심장이 10억 분의 1초 동안 멈춰도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장난 좀 쳐보죠. 자세히 보면 심장은 2층 집과 같습니다. 위층에 심방이라는 방이 2개 있고 아래층에는 심실이라는 방이 2개 있습니다. 보통 심방에서 심실로 뿜어져 나오는 피의 압력은 매우 강해 무려 9m 이상 날아갈 수 있답니다. 30피트죠. 그 다음은 심실이 피를 폐나 대동맥으로 뿜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심장의 다른 부분들이 움직이는 동안 심실이 적어도 0.7초 동안 멈춰버리면 뿜! 뿜어지는 피가 2배가 되죠. 갈갈이 조각 날 겁니다. 롤리타 97에 홀딱 반해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사랑의 코멘트로 도배한 후 차단당했습니다. 아놀드의 슬픔은 아이스크림으로 잘 극복한 것 같군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거입니다. 우리는 과연 살이 얼마나 찔 수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 살이 찌기 위해선 칼로리 섭취량을 계속 늘려나가면 됩니다. 현재 아놀드의 몸무게와 생활 패턴을 고려하면 하루에 스니커즈 6개를 먹으면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300kg이 나가게 되면 하루에 스니커즈 14개를 먹어야 하고 2000kg이 되면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 17,000칼로리가 될 때까지 끊임없이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살이 찐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2000kg이나 되면 몸이 망가져 버리거든요. 지방의 장기들과 정맥이 짓눌리게 되고 호흡이 어려워집니다. 콘크리트보다 4배는 강한 가장 튼튼한 뼈들도 일어서는 순간 부서지겠죠. 지방이 숨통을 조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몇 초밖에 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 흡입을 좀 해보죠. 엄마의 브래지어를 빌려와야겠군요. 몸에 지방이 많을수록 여성 호르몬이 더 집중적으로 생성됩니다. 가슴이 더 커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그리고 아놀드의 친구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겠죠. 오, 이럴 수가. 롤리타 97의 남편은 질투가 많은 사람입니다.
뭐 괜찮아요. 음식 없는 옷장 속에서 3년은 살아남을 수 있는 지방이 쌓여 있잖아요. 비타민과 물만 챙겨 먹으면 안 되겠네요. 다음에 봐요.